마이크 갖고 올라가. 네. 어머니 1번 접수대로 가시면 됩니다. 1번 접수대 여기 한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위임설이 네. 이거 포토용지 나갈 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전산대부터 받아주시니까 좀 싸게까지 하셨으면 네네네. 그다음에 마이크 하면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요. 자, 위인사는 여기 가면 보시면 이거단 말이야. 위인사 사진을 하고 아니야. 갔다 와야 돼. 여기. 오케이, 차 나오네. 핸드폰 다 켜주시고. 사모님 10번째요. 본인은 참석하시는 거죠? 네. 1번 접수 가십니까? 1번 잡으세요. 어서오세요. 민증 꺼내셨네요. 어서오세요. 민증 준비하셔가지고 이쪽에 모아드릴게요. 어머니 민증 꺼내세요. 이쪽에서 들고 모아드릴게요. 6번 접수하시고요. 민증 꺼내주시고요. 이쪽으로 모아드릴게요. 이쪽 오셔가지고 이쪽에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그렇게 하시면 몰라. 여기는 밑이 필요하셔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야지 이 수평지하고 정전지 않는 기억이 나요. 같이 저희랑 전화를 아니 이거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 설명회 1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밖에 접수를 하고 계신 조합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한 5분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 제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합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저는 법무법인 센터에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조합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금호 20일 재개발 조합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원하시는 바 모두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차 설명회 당시에 조합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 그리고 여러 질의사항에 대하여 오늘 시공자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합동설명회는 관련 법령 및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조합원님들께 사업 제안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제안 설명회 주체와 책임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한테 있으며 조합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번 안내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오늘 진행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자는 한 라인당 5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내용 그리고 잠시 뒤 시작할 시공자 선정 중의 모든 내용은 속기와 그 다음에 영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가운데 조합원님들께서 해주신 발언 또는 질의사항은 모두 녹화로 남겨놓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발언 또는 질의가 있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합의 조합장이신 양갑승 조합장님과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롯데건설 측의 인사 말씀을 차례로 듣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원님들께서 시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돼서 조합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조합장님께서 해당 내용도를 준비해서 인사말과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양갑승 조합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21구역 임원진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임원진들 여기 앉으셔도 돼요. 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임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21구역 조합장 양갑승입니다. 꼭 1년 만에 뵙지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정기총회를 위해 전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진승현 조합원님 사모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그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정비회사 일림토피아, 그리고 설계회사 나우동인, 그리고 총서울세무법인, 통합심의업체 예평, 그리고 EAM, 그리고 더반 E&D 등,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건설 관계자분들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만에 뵙죠? 처음 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양옆에 또 앞뒤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라고 악수하면서 그 인사 말씀 한 마디씩 하시죠? 양옆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언제 인사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축제. 예. 그리고 저희 임원진들도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이렇게 새 인사 한번 같이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우리 김경희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김경란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남희 감사님입니다. 그리고 박옥단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손명휘 이사님입니다. 구창균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정명선 감사님입니다. 그리고 강현주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김원중 이사님입니다. 상근이사직을 맡고 있죠. 김종호 이사님입니다. 그 옆에는 마지막에 우리 우인덕 이사님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지요? 바로 첫 순서가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시공자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정비사업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총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 사업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갈 시공자를 선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뿐만 아니라 많은 조합원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방문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존의 원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새로 조합원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연락 주신 많은 조합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시공자 설명이 듣기 전에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전반적인 사업 추진 경위와, 그리고 시공자 선정 과정, 그리고 입찰 제한서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 기존 설명 좀 듣고 싶고 그 이후에 설명을 듣고 싶다고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 요청드린 대로 설명드릴 테니 잘 이렇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시죠. 네, 좀 앉아주십시오. 자, 그럼 우선 그동안 그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안 켜지나요? 이거 왜 안 켜지죠? 저희 구역이 2018년도에 고 박원순 시장님 때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시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님들의 뜻대로 설계가 된 게 아닙니다. 관 주도, 서울시 주도로 정비 계획안이 수립된 구역입니다. 네. 그 당시 조합은 해당 그 계획안에 포함된, 여기 보시면 동서에 이어진 소공원 보이시죠? 그리고 남북 공공보행 통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개선을 요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21년도, 22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 조합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서를, 연명서를 작성해서 동의서를 제공했었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울시와 구청에 수십 차례 다니면서 미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통로 지금도 막혀 있지만 그때 두 군데를 좀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호 사거리에서 금남시장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변 상가를 포함시키는 그런 성과를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좀 이뤄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정식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진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정도로 변경을 하였고, 당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세부 설계는 향후에 설계사와 시공사를 뽑고 나서 선정하고 나서 조합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 변경하기로 협의를 하고 나서 그 이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는 오세훈 시장님의 신통 기획을 적용받아서 그 당시 절차가 주민협의체 단계를 거쳐서 제가 이제 주민 대표로 선출이 되었고, 이후에 조합장이 되어 또 조합이 설립되었고, 지금 현 이 시점 시공자 선정 절차와 통합심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돌아온 과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온 지금 길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자 선정과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하이엔드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에 사시는 조합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시공자 분들이 다닌 지가 근 3년 반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저희는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시공자 분들을 홍보하게끔 했습니다. 홍보 직원도 처음에는 요청한 대로 2분 했고, 그 이후에 또 요청을 해서 똑같이 5군데, 그리고 입찰 공고 한 반년 전쯤인가 10명을 요구하여서 그때 나름대로 경쟁을 선의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홍보를 하게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를 1차, 2차 진행하였으나 끝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던 삼성이나 대우, 포스코 등 결국 모두 참여를 포기하고 최종 입찰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롯데건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저희가 삼성, 현대, 대림, 대우, GS, 포스코, SK까지 마지막에 다녔는데 대의원님들 다 접촉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좀 모시고 오려고 선의 경쟁을 시켰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조합원님들께서 삼성 임원분들과 관계도 있다고 해서 좀 모시고 좀 와보라고 했습니다. 왜? 저희는 경쟁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롯데건설 국회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롯데건설가 남았다 말씀드리고, 우리 조합은 그 단독 입찰 상황에서도 시공자의 더욱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왜? 조합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역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하이엔드 설계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강남 수준에 준하는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와 마감재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왜냐? 즉 서울시 시공자 기준만을 앞세워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입찰안이 2개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한 입찰안도 아마 하이엔드급 그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와 마감재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입찰 제안서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건설이 제출한 2가지 제안서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입찰 설계안입니다. 이 선정 기준에 의하면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설계 변경은 인허가상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현재 저희 평당 898만 원 이하로 제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안 하이엔드 브랜드, 즉 르에를 적용하기 위한 혁신 설계안입니다. 우선 협상대로 지정되어서 지난 대의원 1월 8일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롯데건설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되 어설프게 르에를 적용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서 확실하게 추진하자고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사전에 저희가 총회 책자가 법적으로 총회를 기준으로 14일 전에 총회 책자가 발송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입찰 제안서와 혁신안을 충분히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직원분들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우리 조합원들이 어떠한 의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다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이번 혁신 설계안을 준비한 롯데건설이 우리 21구역에 대해서 그래도 충분히 연구한 검토와 흔적을 좀 보여줬다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으로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의 준비를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통합심의 방향, 향후 설계 계획, 그리고 계약서 관련 내용은 총회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 롯데에서 시간과 비용을 2배 이상 투입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였다 하니까 설명을 차분히 들어주시고 이해하셔서 총회 시간이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질 테니까 원하는 만큼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궁금증을 꼭 해소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합동 설명회 때 그 짧은 질의응답 시간은 저도 참 좀 마음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조합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합동 설명회 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제 판단이 약간 좀 미숙했습니다. 계약서 부분 질문도 있고 해서 민감한 부분인 만큼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고 계약서 부분은 나중에 우리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불찰인 만큼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화를 막론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우동인 설계업체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통합심업체 모두 다 불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소하게끔 그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질의응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 설명회를 마치고 우리 시공자 사업 설명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롯데건설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롯데건설 저희 드림팀 직원들입니다. 금원 11구역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난 1차 합설 때 일부 저희들 결과물을 좀 보여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려고 왔으니까 앞서 조합장님 말씀처럼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차근차근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질의응답 충분히 끝나고 저희들께 많은 지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 사업 설명에 관련된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늘 중심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음 시대를 먼저 선택합니다. 서울의 정중앙, 한강의 흐름 위에서 미래 서울의 새로운 기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프리미엄을 넘어 다음 10년을 이끌 주거의 중심, 모두가 말하는 넥스트 서울. 그 답은 바로 이곳 금호 21구역. 서울의 새로운 중심, 서울의 새로운 미래. 롯데건설이 서울의 중심을 완성하겠습니다. 넥스트 서울 금호 21 프로젝트. 서울의 중심을 다시 정의하라. 금호 21구역. 10년 뒤 서울의 중심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강을 품은 중심축인 한남과 압구정, 성수를 지나 서울숲으로 이어질 때 그 사이에 남는 가장 큰 질문은 하나입니다. 서울의 다음 중심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롯데건설은 그 답이 넥스트 서울이 금호 21구역이라고 믿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프리미엄 주거축은 이제 남과 북 두 개의 라인으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반포, 압구정, 청담이 오랜 시간 축적된 명성을 이어가고, 북쪽에서는 한남과 성수를 잇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그 중심에 자리한 금호 21구역에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중앙에 자리한 금호 21구역. 금호역, 신금호역, 응곡역을 가까이 둔 트리플 역세권, 강남의 핵심 인프라와 강북의 주요 거점을 10여 번대 생활권으로 보이는 압도적 연결선. 금호 21구역은 서울 중의 서울, 서울 안의 서울이라는 명성에 가장 걸맞은 서울 최정점의 프리미엄 입지를 자랑합니다. 이제는 그런 금호 21구역의 미래를 말뿐인 가능성이 아니라 롯데건설이 준비한 청사진, 입찰안과 혁신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사업의 원칙과 안전성, 입찰안에 담았습니다. 금호 21구역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복합개발부지, 소공방, 종교용지, 사회복지시설 등 성격이 다른 9개 획지가 동시에 맞물린 사업지입니다. 롯데의 입찰안은 이를 각각 따로 푸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도록 유기적으로 통합했습니다. 먼저 단지 내 최대 45m에 이르는 단차는 다양한 경관과 동선을 만들어내는 입체적 자산으로 만들었고, 소공원 축과 남북의 녹지 보행도를 연결해 십자형 녹지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소공원 지하의 연결 통로를 활용해 모든 층에서 서로 연결되는 통합 지하 주차장을 계획했으며, 단지 개방감을 극대화한 벤치와 다양한 세대 타입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2,749평 규모의 커뮤니티는 일상의 특권과 자부심을 더하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입찰안은 현재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사업 안정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안입니다.
롯데건설의 특별한 약속. 조합원님 이익 극대화를 위한 3가지 원칙. 롯데건설은 사업 리스크 관리로 불안 요소를 줄이고 정체 없는 사업 추진으로 시간을 앞당깁니다. 최상의 프리미엄을 입주하시는 순간부터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합원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완벽한 사업 리스크 관리. 먼저 롯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보증을 지원하며 일반 분양 아파트 2분양 시 일반 분양가로 100% 대물 변제, 추가 부담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법무, 회계, 세무법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조합원님의 모든 고민을 편안하게 해결해드림은 물론 보류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돌발 상황에 완벽히 대비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 롯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브랜드까지 갖추고 있는 롯데가 빈틈없는 품질 관리로 최고의 만족과 자부심을 선사하고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에도 최상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 막힘없는 사업 가속화. 사업의 속도는 조합원님의 개발 이익과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조합의 필수 사업비를 롯데가 책임 조달 지원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겠습니다. 분담금, 입주 시 100% 납부로 부담을 낮춰드렸고 모든 조합원님들께서 법적 최대한도 이주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주 과정 중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까지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초, 강남에서 증명된 사업 추진력으로 금호 21구역의 빠른 성공과 분담금 절감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롯데는 입찰안과 혁신안 모두에서 사업의 주요 단계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혁신안 적용 시에도 통합 심의 기반의 신속 추진과 2주 철거 기간을 활용한 인허가 기간 최소화로 사업 일정을 앞당깁니다. 세 번째 원칙, 최고의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롯데는 분양 시점의 최신 트렌드와 조합원님의 취향을 반영한 명품 마감재 업그레이드로 가치와 자부심을 함께 높여드립니다. 로얄동과 로얄층, 그리고 단독주택의 품격을 갖춘 특화 세대로 100% 조합원님들께 우선 선택권을 드려 더 큰 미래를 약속드리고 최고의 상품성으로 일반 분양가는 극대화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차등 적용해 조합원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단지명의 경우 조합원님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입주하시는 순간부터 프리미엄이 체감되는 특별 제공 품목을 제안드립니다. 공간의 기능과 품격을 모두 높이는 전실 발코니 확장. 같은 평면이라도 생활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독일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 캐멀링사의 조망형 시스템 창호, 유럽산 원목 마루, 스페인 유로세라믹의 거실 아트월이 공간의 첫인상을 바꾸고 독일 빌레로이엔부흐의 욕실 및 주방 수전, 글로벌 브랜드 콜러사의 주방 가구, 유로세라믹의 주방 상판과 벽체, 욕실 바닥과 벽 등 유럽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주방과 욕실의 해외 명품 마감재들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품격을 완성합니다.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마감재들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선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빌트인 전기 오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3개소,
최고급 주방 인덕션 4구 등 최고급 가전 컬렉션이 더 큰 만족을 드리고 최고급 현관 3연동 중물, 음식물 처리기, 대형 스테인리스 싱크볼 등에 이르기까지 프리미엄 라이프를 향한 롯데의 엄격한 기준이 조합원님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롯데건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선망할 서울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입찰안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롯데건설은 설계의 문법을 다시 쓰고 성공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규모 21구역을 다음 세대의 서울로 완성할 플러스 아이디어. 지금부터 혁신안이 선사할 프리미엄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이 찾아낸 판을 바꾸는 혁신. 규모 21구역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규모 21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소공원으로 인해 지하 공간이 끊기고 주차와 공사, 단지의 흐름이 획지별로 분절된다는 점입니다. 이 분절은 단순히 주차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 단지의 동선, 커뮤니티, 상징성까지 끊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롯데는 이를 해결하고자 최신 제도와 현실적 실행력을 결합했습니다. 먼저 2025년 신설된 입체적 결정을 활용해 지상과 지하를 하나로 통합 개발하면 단지 가치와 사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 4구역, 성수 전략정비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의 주요 사업지에서도 주목하는 이 제도는 남북으로 나뉜 지하주차장을 하나로 연결해 지하 공간 활용을 최대치로 만드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그 결과 세개 획지로 분리되어 있던 지하주차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획지 4, 5의 지하주차장, 지하 6층 계획을 4층으로 효율화해 더 단순하고 더 편리한 구조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검토에 따른 임대세대 축소와 분양세대 33세대 추가 확보로 약 700억 원 조합원님 분양수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안방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이 약 2평 이상 늘어납니다. 세대당 약 2억 원 상당의 가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63대에서 1.73대로 입찰한 대비 154대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단지의 프리미엄을 지하에서부터 완성하겠다는 혁신안의 방향입니다. 지하가 달라지면 지상도 달라집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금호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풍경, 바로 소대형 중앙광장의 등장입니다. 기존에는 소공원으로 인해 대형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선형 공간 위주의 외부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안은 단지 중앙에 총 1,800여 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계획해 개방감과 단지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오래된 이웃들과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사람이 머무는 일상의 광장이 됩니다. 동시에 주동은 16개에서 15개로, 데크는 9개에서 8개로 하나를 덜어낸 만큼 단지는 더 쾌적해지고 무엇보다 전 세대 100% 남향으로 프리미엄의 기본을 완성합니다. 입찰한 대비 100mm 상향된 최대 2500mm의 천장고로 공간은 더욱 쾌적해지고 20mm 더 두꺼워진 바닥 슬라브 두께는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의 감동이 지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광장 하부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선큰으로 연결한 종합 커뮤니티로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한강, 남산, 서울수, 서울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한눈에 담는 360도 서라운드 스카이 커뮤니티가 랜드마크 단지의 진정한 품격을 완성합니다.
서울이 기억할 단 하나의 품격을 세우다. 금호 21구역이 한강변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롯데건설은 외관부터 다른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한강의 웅장한 흐름을 형상화한 스카이 커뮤니티, 윤술의 결을 담아낸 커튼월러, 그리고 단지를 안정적으로 감싸는 견고한 수평의 조형미는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완성합니다. 현대적인 조형미가 돋보이는 웰컴 바사드와 상승하는 듯한 수직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버티컬 아트월은 단지의 입체적인 표정을 더합니다. 보행자의 흐름을 배려한 스트림 워크웨이, 상가와 부대 시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랜드 스트림까지 금호 21구역은 시선을 넘어 기억에 남는 경관을 완성합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IF를 수상한 롯데건설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 그루브가 적용된 금호 21구역의 조경은 자연을 가장 정제되고 고급스럽게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수평선을 품은 2층형 티하우스 아쿠아 파빌리언, 생동감이 흐르는 블루웨이브 테라스, 단지 중심의 입체형 선큰 라운지 폰타나 가든, 숲속 도서관 포레브러리, 바람이 머무는 포켓형 숲 정원 그린 브리즈 가든까지 물과 숲, 빛이 어우러진 10가지 이색 공간은 조경을 감상의 대상에서 삶이 머무는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4가지 테마로 구성된 특화 커뮤니티는 세심한 프로그램과 완성도로 정상급 리더들에게 어울리는 프라이빗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스카이 북 라운지,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 카페 라운지, 스카이 사운드 힐링 공간이 마련되어 최상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엘 라운지, 프리미엄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클럽, 다목적 체육관과 사우나 앤 스파, 올데이 다이닝과 호텔형 게스트하우스, 그리너리 북 라운지, 멀티룸, 프리미엄 독서실, 공유 오피스, 건강관리실, 키즈 플레이룸,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과 다 함께 돌봄센터까지 금호 21구역의 커뮤니티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이엔드라는 기준을 더합니다. 지하 주차장 총 2,170군에 세대당 1.73대를 확보하고 광폭 주차 비율 78%로 여유를 더했습니다. 호텔식 드롭 오프존, 천장고 2.8m, 전기차 구역 차수판과 격리 방화벽, 지하 주차장 진출입 램프 차수판 설치까지 재해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했습니다. 여기에 금호에서 가장 앞선 IoT 스마트 시스템,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에너지 절감 기술, 소음 저감과 웰빙을 고려한 주거 성능,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저감 시스템까지 삶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롯데건설은 주거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가치를 기술력으로 실현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그 가치를 담아낸 설계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현재 정비계획 틀 안에서 하이엔드가 요구하는 기준을 온전히 담기에는 조정과 보완이 필요한 금호 21구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롯데는 기존 계획을 존중하되 한 단계 확장된 해법을 더해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는 설계를 완성해왔습니다. 오늘의 설계를 내일의 자부심으로 완성하고 그 자부심이 세대를 넘어 도시의 품격으로 이어진다. 롯데건설이 금호 21구역에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금호 21구역의 꿈꾸는 변화는 그럴듯한 이미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일 힘과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완주할 시공사. 정답은 롯데건설입니다. 그룹 자산 규모 143조, 계열사 92개가 만드는 압도적 파워. 지난 2년간 전국에서 약 3만 3천 세대의 분양 실적을 기록한 건설업계의 확실한 최강자입니다. 123층 롯데건설의 초고층 기술력이 총집약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 한강변을 수놓은 수많은 프리미엄 주거단지와 명품 주거의 기준을 가장 먼저 만들었고, 하이엔드의 본질인 안전과 완성도를 기술로 증명해온 유일한 건설사입니다. 넥스트 소 금호 20일 롯데건설이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가치로 금호 21구역의 성공 롯데건설이 증명하겠습니다. 조합원님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단 하나의 시공사 롯데건설입니다. 존경하는 금호 21구역 조합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시공자 측에 일단 영상으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시공자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질문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조합원님께서는 서로 손을 들어주시고 발언권을 드리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본인 소유하고 계신 소유지번 그리고 성함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총회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다 남겨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질문 죄송합니다. 롯데건설 측에서 PT 추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PT를 추가로 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호 21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건설 안석재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업 설명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굉장히 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2차 사업 설명회죠, 이게. 저희가 1차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그 당시에 한 130여 분의 조합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하나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 또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의 그런 질문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했으니까 한번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먼저 Q&A
시간이가 있기 전에 질의응답을 해드리기 전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뭐 제안서로도 저희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시간도 있었었고 또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많으신 조합원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또 핵심적인 것만 좀 이렇게 추격을 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요. 네,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로 가능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허가 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더 끌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뭐 비교를 해보자면요, 저희 배치 조경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녹지 공간인데요. 이제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인 녹지 공간을 이제 조성을 했었고요. 이제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이런 대형 광장이 없죠. 금호동 근처에 이제 없는데 1,800평의 넓은 중앙광장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망 같은 경우에도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산까지 조망 가능한 스카이 브릿지 계획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동 개수 또한 이제 한 개동을 더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 이제 우리가 45m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개소를 더 이제 저희가 단차를 줄여서 총 8개 단차 계획을 가져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행 동선이라든지 휴게 공간, 뭐 정원, 놀이시설, 운동시설 정말 많죠. 이런 진입 공간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채롭게 입찰안 대비 다채롭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위 세대 특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위 세대는 말 그대로 여기 조합원님께서 직접 설치, 그 방이 어떻게 평면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세대 수가 총 23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23개를 이제 11개를 줄여서 효율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2개로 저희가 좀 줄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평형이 25평형 그리고 34평형 여기 가장 많은데 추가로 저희가 한 133세대 또 추가로 확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평형 40평형대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5웨이도 충분히 채광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설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6베이까지 저희가 늘렸다라는 거고요. 남양 비율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아까 보셨지만 100%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 특화인데요. 이제 59 타입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주방은 이제 한쪽 일면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져온 특화는 주방이 양쪽으로 다 양면 수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84 타입 국민 평형이죠. 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알파룸. 알파룸은 저희 뭐 서재를 활용을 하던가 아니 개인분들께서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으로 또 이제 공간적으로 또 이제 효율을 볼 게 이제 발코니 확장인데요.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안방 발코니 비확장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전 세대가 확장형으로 계획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장고 요새 좀 천장고가 높아야지 좀 이렇게 집이 고급져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2,300, 2.3m고 그 우물천장 같은 경우에는 2.4m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10cm 더 높아서 2,400, 2,500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두께가 중요한데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mm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2cm를 더 20mm를 더 높여서 230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 상가, 지하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입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혁신안은 그 중앙 집중형 통합 커뮤니티를 이제 계획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어가지고 활용을 하기 되게 쉽겠죠. 편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가져왔다라는 거고요. 네, 썬큰계, 그 썬큰이 뭐죠? 햇볕이 채광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중앙 관장을 통해서 채광으로 연결되고, 그 썬큰으로 연결이 되고, 썬큰을 통해서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그런 저희가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금남시장이 있기 때문에 금남시장과 연계된 어떤 그런 상가 계획안을 저희가 고민을 해와서 가져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변하는 부분이죠. 기존에는 이제 지하가 남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하니 당연히 그 아래에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자동차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 지하 충수 같은 경우에는 획지 4, 5 아까 보셨지만 앞쪽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획지 4, 5 쪽이 원래 지하 6층으로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지하 4개층으로 지하 4층으로 2개층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 세대수를 154대를 오히려 더 지하 청소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필요하죠. 하이엔드 설계에는 꼭 필요한 호텔식 드라우 포점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좀 대략적인 걸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저희 Q&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차 합동 설명회 때 받았던 저희 질문지입니다. 총 60건이었습니다. 60건 굉장히 많죠. 이 하나하나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저희가 좀 답변을 좀 준비해왔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은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이제 정비계획 변경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뭐죠? 르엘입니다. 많이 여쭤보셨는데 르엘입니다. 그다음에 롯데건설의 브랜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롯데건설의 어떤 이런 브랜드 적용 여부는 입지, 상품 구성, 그리고 계획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인 게 아니라 각 사업지마다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저희 혁신안은 이런 종합적 검토에 따라서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기준에 이제 부합하도록 저희가 설계안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저쪽 앞에 저쪽 화면이 있으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이제 정비계획 변경 가능성과 그에 따른 롯데의 계획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사가 저희가 준비한 이제 롯데건설이 준비한 혁신안은 아까 이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2025년 서울시 입체 계획의 공식적인 적용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즉 이게 뭘 뜻하냐라고 하면은 서울시가 권장하는 최신 정비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저희 롯데건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대에 따라서 조합과 보조를 맞춰서 정비계획 변경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혁신안은 정비계획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출발선입니다. 출발선.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시한 큰 방향과 이런 핵심 골자는 지키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착공 전까지 조합 의견과 여러 이제 조합원분들의 이제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그 의견에 발맞춰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위한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이밍, 즉 브랜드 결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언제 해야 될까요? 이게 조합원분이 많죠. 860명이 계십니다. 약 860명 조합원님의 어떤 설계 의견이 어떤 저희 그 서울시 규제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과 인허가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여러 차례 설계를 이제 보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착공 전까지 설계, 인허가 과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 변경 시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트랙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입찰안을 기준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아까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심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통합심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사업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이렇게 현재 입찰안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기간, 그 다음 인허가 되는 것이 뭐죠? 이주 철거 기간이죠. 이 이주 철거 기간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지에 다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데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인허가가 잠깐 멈추는 시기인데요. 이 이주 철거 기간에 이제 혁신안을 토대로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착공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 전체에, 여기 조합원 전체의 총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비계획 변경 마련의 어떤 의결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에 따라서 이 인허가는 굉장히 빨리 진행도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6번째입니다. 이제 정비계획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지연되면 사업이 늦어진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입찰안을 기준으로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주 철거 기간을 활용을 해서 병행하는 그런 투트랙 방식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가 조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원안으로 쭉 입찰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어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거는 이런 사업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저희가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당사가 제안한 이 정비계획 변경 방향은 한두 달 사이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정말 수개월간 전문가들과 이제 면밀히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역 권장난 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도합해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앞으로 좀 조합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이런 과정들이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7번째입니다. 보통 시공사는 자재, 설계 등의 이유로 이제 공사비 조정을 요청을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시공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예, 일단 조합은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 설계사, 내역 검토 인력, 변호사, 법무사 등 다양한 전문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도면과 어떤 공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또 더해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시공사 선정 시기 변화인데요. 예전에 서울시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언제 했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진행하는 게 통합심의 건축심의 저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그 이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기 전까지 인허가 되는 어떤 설계 변동 폭이 굉장히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공사 선정을 조합 설립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착공 전까지 어떤 설계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저희가 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거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이제 검증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증액을 이제 예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명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8번째, 층수는 더 높일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여쭤보셨어요. 현재 여기 금호 21구역의 층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20층. 예, 20층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죠. 저기에 60m 이하 그리고 20층 이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냐라고 하면은 여기 응봉산이 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 응봉산이 있는데 이게 더 높아지면은 이게 병풍 아파트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이 금호 21구역의 아파트 때문에 가려지는 그런 차폐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서 봐도 이런 산 그리고 이 단지가 함께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2번째 섹션인데요. 이제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감재는 혁신안으로 갈 경우에 제공해주나요? 인데요. 예, 당사가 저희가 롯데건설이 제시한 조합원 특별 제거 품목은 저희가 입찰안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공사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혁신하러 간다고 해서 안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다 처음부터 저희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한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좀 혁신한 공사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시공사가 이걸 좀 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시공사가 입찰을 할 때 어떻게 보면 2개 이상의 그런 복수 제안을 좀 하는 것, 제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이제 고시 정비사업개혁본 처리 기준 그리고 정비사업자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저희가 임의로 막 여러 옵션을 막 이렇게 제공을 해서 조합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현혹을 시키고 그러면 이런 입찰 절차를 좀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단계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다, 좀 위협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한 공사비는 고정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혁신안은 당연히 이제 정비계획 변경과 이 조합원 860분의 모든 조율을 전제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제는 혁신안이기 때문에 향후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을 하고 설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그때 혁신안 기준 공사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조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지질조사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네, 조합 설립 직후에, 아까 보셨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 조합 설립 직후에 그 시공사 선정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조합에서 입찰 시점에 이 지질조사가 있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당사는 현재 인근 레미안 하이리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추후에 조합의 이제 실제 지질조사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토질 그리고 이제 공법 등도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공사비 이런 변동 폭은 정식 지질조사 이후에 설계 공법 확정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금호 21구역이 평지는 아니죠. 네, 평지는 아니고 구릉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릉지 현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하 6층까지 이제 되어 있죠. 대규모 공사입니다. 지하 공사고 어떻게 보면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단계식으로 계단식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는 건 이제 필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재개발 현장의 어떤 그런 특성상 그 생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공사 차량이 어떻게 보면 좀 진출하는 것에 좀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대 왔다 갔다 하는 게 4-5대밖에 이제 못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런 여러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 용벽, 배수 등 대규모 수문 공사가 이제 산지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인근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 6층, 지하 19층, 그리고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22층, 그리고 금호 21구역 굉장히 비슷한 컨디션이죠. 예, 48개월, 50개월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그 안전하고 품질을 담보하는 공기를 저희가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설계 상품 분담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비계획의 단지 내에 이제 외부인이 이제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의 이 공공보행 통로,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쭉 있죠. 이 공공보행 통로는 법 제도상 외부인의 통행을 일률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네, 저희는 이제 공동현관, 지하 주차장 등 이제 거주자 전용 이제 공간에는 출입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이런 CCTV 그런 이런 보안 설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무단 출입을 이제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제안서에도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우동인의 평면도 설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이 제안서는 입찰안과 혁신안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입찰안은 조합의 어떤 나우동인 평면 설계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혁신안은 정비계획 변경을 이제 전제로 해서 특화 평면을 저희가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평면, 나는 여기 이런 평면에 살고 싶어, 저런 평면에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최종 평면 설계안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합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방일정 TV, 식기세척기 필요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계 해주세요 등등 이런 마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착공 전 설계 확정 단계 전까지 당연히 조합에서 다양한 이런 마감 옵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저희 롯데건설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적극 검토해서 이런 설계 사양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데요. 조합원 이주비 및 추가 자금은 종전자산 평가액 그리고 감정평가액이죠. 그다음에 그 종전자산 평가액과 금융기관 심사 그리고 집단대출 조건 등 이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한도 금리 이런 구체적인 조건은 정책 시장금리 금융의 심사에 따라서 확정되면 해당 시점에 입찰을 통한 최저 금리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담금은 얼마인지 예상 분양가는 하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원님의 이런 대략적인 분담금은 지금 현재 통합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시죠. 감정평가를 진행하실 거고 그 감정평가 됐으니 이제 분양신청을 하시겠죠. 분양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시점에 조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 분양 수입 700억, 즉 분양세대 33세대가 늘어납니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또 이런 당사가 준비한 이런 하이엔드 설계와 이런 단지 특화 등 이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자보수 AS 운영 방안입니다. 저희 롯데건설은 입주 후에 하자통합센터 그리고 입주민 전용 앱 등을 통해서 이제 하자 접수를 이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수된 사항은 전담 하자보수 팀이 있고요.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확실히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체계적인 접수 시스템 기반으로 저희 끝까지 저희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롯데건설의 재무 현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지금이 2026년도죠. 네, 2026년도고요. 잘 아시겠지만 4년 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4년 전인데 레고랜드 사태 다들 기억나시죠? 레고랜드 사태가 그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이제 침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롯데건설은 신속하게 저희가 사전 대응을 통해서 먼저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의 건전한 재무성을 저희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는 200%가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는 197%로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기사를 보시면은 얼마 전 기사죠. 저희가 7천억을 추가로 자금 조달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현재는 170%대입니다. 이 170%대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일본 시공사 수준의 어떤 평균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저기 GS나 등등 200% 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적인 어떤 분양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분양을 완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분양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견조한 매출 확보가 이제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재무 구조와 이런 사업 수행 능력 측면에서 충분히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타 질의 사항들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업 조건에 대한 계약 명기, 확약, 특약. 네,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 현재는 공식 입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찰 조건 외에 어떤 개별적인 확약이나 특약, 제한사에 붙는 것은 공정입찰 질서를 좀 저해하는 그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급됨에 좀 정중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 당사의 혁신 설계안에 대해서 전체 조합원님의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투명한 합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입찰 이후에 저희 우선 협상 대상자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사회 대의원에 거쳐서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데 그때 많은 조합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혁신안으로 전환되었을 시에 조합원님들의 피해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조합원님들께 피해를 입히려고 저희가 혁신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사는 입찰안과는 좀 별도로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이런 혁신안을 준비를 해서 조합원님의 선택지를 좀 넓혀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혁신안은 조합원님들께 어떤 불이익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단지같이 주거 편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혜택을 중심으로 저희가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확보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조합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를 설득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 여부는, 즉 통합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보 여부는 이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합 인허가 간의 어떤 그런 협의와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는 해당 지하 공간은 조합원 소유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은 조합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비계획 변경 없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제 현행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설계, 마감, 커뮤니티 뭐 이런 세부계획 조정입니다. 큰 조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법적 인허가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조합원님께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마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큰 아웃라인, 용적률, 층수, 배치 계획, 도로, 공원, 그리고 동수가 줄었죠. 그리고 단위세대 수, 이런 것들,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롯데건설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과 먼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인허가 청구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릉지의 특성을 활용한 테라스 세대를 증가시켰으면 합니다. 네, 다양한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난 테라스가 좋다,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이고요. 이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전체 의견 수렴 결과를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향후 설계 보완 및 정비계획 변경 논의 과정에서 이제 반영 가능한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약 60여 분의 어떤 그 질의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있으시면 직접 질의하려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게 설명을 했는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당내 정리가 좀 필요해가지고요. 지금 조합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셨고, 자리가 좀 부족합니다. 라인당 5분씩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도 자리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2층에도 자리가 부족하지만 2층에도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라인당 5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조금 협소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질문 발언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마련된 마이크 있는 쪽에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은 조금 미리 나오셔서 대기를 해주시면 차례차례 모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실 분들은 소유하고 계신 직원과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조합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주시죠. 네, 245-2번지 김재민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동영상 자료에 보면은 마감재 이제 입주 시점에 맞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입찰 제안서 내용에 롯데 측에서 제시한 계약서 내용에는 그 조항을 삭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것은 이제 기존 입찰하는 지하가 이제 6층까지 이제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혁신하는 4층까지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저도 이제 토목 전문가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오히려 공사비가 좀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공사비 캐파가 주는 거는 굉장히 뭐 안 좋게 당연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 진짜로 그렇게 이제 공사비가 줄어든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부탁합니다.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꺼주세요. 예. 빛이 비쳐가지고 이쪽에서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아까 분명히 좀 말씀을 아까 첫 번째가 마감되었죠. 네, 저희가 제안 드린 그 마감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끝까지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제안서상에 트렌드업, 스타일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드린 그 마감제 수준이 지금 이 정도다.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는 이게 구식으로 또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식으로 변동 안 하고 그 당시에 맞는 또 최신 그걸 트렌드업을 해서 저희가 마감제는 저희가 특별 제공 품목으로 저희가 유상으로 저희가 제안 드린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 항목들은 저희가 추후에 계약할 때 진행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하 주차죠. 지하 청수죠. 지하 청수가 이제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하 6층에서 지하 4층을 줄인다. 뭐 요것만 보면 맞죠. 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혁신 설계하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혁신 설계하는 지하 청수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먹는 뭐 스카이 브릿지가 굉장히 크죠. 스카이 브릿지가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하중도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뭐 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큰 뭐 여러 자재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희 혁신하는 설계안이 지하 주차장 특화를 저희가 통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등등 좀 여러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부동산원 그쪽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막 올려서 저희가 막 조합한테 제시하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추가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쪽에 계세요. 앞쪽에 계셨습니다. 네네. 앞쪽으로 나오셔서 소유 집원하고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100-2번제 박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수고하신 롯데건설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문하기 전에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48번 아파트가 불폭탄이다 그러는데 AS 문제가 아까 말씀하시던데 대단히 중요해요. 느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캐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이 샌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누가 그 아파트를 믿겠어요? 거기가 그게 보니까는 설계가 문제다, 기술적인 문제가 문제다. 요거를 먼저 여쭤보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최종 입주를 할 때 저희가 전용 하자 팀이 있습니다. 하자 팀이 운영해서 약 2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즉시 저희가 대응을 가능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질문이 그거는 대단히 상당히 미숙합니다.
50억 가면 뭐하고 20억 가면 뭐 할 겁니까? 왜? 비세고 성에 낀다고 그러는 건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의 설계가 문제냐, 설계에서의 문제냐, 시공자 기술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롯데건설 측하고 우리 조합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조합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디가 비싼다는 얘기지? 어디가 있어요? 기다려. 예.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설명의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조합장 출마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 그래서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 아직 그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제가 준비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틀이 중요하죠. 품질과 성능, 철근의 강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기준을 내세워서 저는 이중으로 감리 감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별도로 우리도 감리를 뽑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조합 측에서도 어떠한 그런 안전장치를 감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모니터링해서 잘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감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건설 저희 계속 감시할 겁니다. 만약에 롯데건설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가 제1의 저희 조합의 목적입니다. 예, 좀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추가적인 질문은 지금 그 입찰 제안서에 보니까 우리 동네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릉지의 안반이에요. 전체가 다 안반인데 일반 토가 58%고 연경합이 42%라고 해가지고 인근 사업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제안하고 싶으냐면 이 지질 검사는 시공사 측의 검사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찰 제안서에 보니까 지질 조건은 입찰자가 의외로 자기네 저기로 해라. 그러니까 입찰 조정서에서 보면 지질 상태가 추정하여 산출 근거해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하고 지질 상태가 그러니까 공사 중에 산정해서 실제 조건에 따라서 추후에 정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사 측에 부탁하고 싶은 게 여기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시공사 측이 지질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의해서 공사를 해야지 되는 거지.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나중에 공사비 때문에 서로의 갈등을 잉태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조합에서도 저기를 하죠. 조사를. 근데 그거를 시공사 측에서도 한 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공사 측에 시공사 측에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게 받을 수 있고 요금을 무대대로 옮겨주겠다 그런 저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신경을 써서 확실히 한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의견 잘 수렴하겠습니다. 답변 잠깐 드리자면 바로 근데 저희는 입찰단계고요. 저희가 남의 집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조합에서도 지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시공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양해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소 협소하는 관계로 자리를 좀 이렇게 밀착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총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한 3시 정도로 총회를 좀 예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에 시공자 관련된 안건이 또 있어서 그때 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일단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여기 562번지 301호의 이명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합원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공사비 분담금 관련해서 제일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 제안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롯데건설에서 평당 공사비를 한 900만 원 수준에서 적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가 상승 부분이 건설공사 지수분으로 물가 상승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게 뭐 지금 답변을 한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지지조사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제안서에 보니까 연 경험이 한 42%를 포함을 해가지고 공사비에 책정을 해놨더라고 이미.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연 경험이 30%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정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확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담금 조건인데 이제 저희가 이주비가 조합원 입주시 그 100%를 납부하는 그거네. 이주비가 아니고요. 조합원 분담금입니다. 입주시 100%를 납부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이 향후 금리 인상하고 건설사 사정에 의의 없이 관계없이 공계약까지 변동 없이 갈 수 있는 건지 요 세 가지를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소비자 물가 평균지수 그거 이제 계약 진행할 때 제가 좀 소상히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지질조사 확정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이건 저희가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부동산원에 가서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충실히 저희는 이행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시 100%는 맞습니다. 입주시 100%. 네, 이제 그 전에는 조합원님 주머니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뭐 신한을 가든 하든 간에 나중에 입주할 때 100% 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말씀해 주셔서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216번지 강원길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1, 2차 설명회 때 회사에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혹시 제가 궁금해하는 게 그때 이미 설명이 다 됐다면 중복으로 말씀드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다른 분도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입주시 분담금 100%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조합원님한테. 근데 사실 이 뒤에 이게 보면은 아까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상 저희가 막대한 그 이자를 매달 사실상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뭐 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여기서 더 낮추기는 앞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상 말이 좋아 100%지 막대한 그렇게 이자를 매달 부담을 하면서 여기 있는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과연 이게 조합원 100% 그 입주시 100%라는 게 이게 별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럼 이때 금리 산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롯데건설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이게 뭐 금리가 많이 대부분들이 저는 다 부담스러우셔서 저는 못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기존에처럼 이제 계약시 10%, 그다음에 중도금 60, 그다음에 막판에 입주시 30으로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홍보는 마치 입주시 100%가 굉장히 이제 유리한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이자 비용, 막대한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뭐 대책이라든가 뭐 이게 과연 의미가 조합원들에게 진짜로 유리한 그런 조건인지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금리 나중에 선정을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이제 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경쟁 입찰을 붙일 때 다양한 어떤 금융기관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한두 군데만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기관을 좀 하도록 저희가 조합하고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저 금리로 저희가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게 실질적으로 뭐 분담금 나중에 이제 100% 이게 되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선택권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유리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입주 시때 뭐 10%, 그다음 중도금 뭐 60%하고 30% 이런 것도 본인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시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먼저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먼저 선납을 하셔가지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저희는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택권을 저희가 드렸다. 그래서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분담금이 2차로 어떻게 되냐, 뭐 분담금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지금 끝난 게 아니라요. 추후 저희가 좀 설계 변경도 하고 추후 앞으로 이제 분양도 하겠죠. 분양하면은 최대한의 어떤 이익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성을 최대한 개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조합원님들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상품으로 답변을 꼭 보답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추가적으로 잠깐 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위 빵빵백이라 하죠. 입주할 때 100% 부담하고 저희가 이제 집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서는 그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저한테 늘상 하셨던 말씀들은 우리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조합원님들은 2주부터 입주까지 그런 기간이 텀이 있는데 우리 금호동에 재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30년, 40년 넘게 재개발을 계속 진행해 왔죠, 금호동에서.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당장에 집을 팔고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런 부담 때문에 자, 이주할 때 저희가 계약금을 내겠죠. 그리고 중도금을 내면서 마지막 입주할 때 잔금을 내는데 그런 좀 여유를 좀 받게끔 해달라. 그래서 입주할 때 최종 100%를 부담하면 이주 시점에서 돈이 없어서 집을 파는 것보다 입주해서 여유가 없다 그러면 집을 팠을 때 그 상승된 가치로 팔면은 좀 억울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모든 시공자분들한테 빵빵100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주비는 LTV 적용 저희가 지금 40%인가요? 지금 서울이? 네, 토지거래하고요. 네, 40%. 그리고 추가 이주비는 시공자가 보증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그 이자 비용은 이제 뭐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조합원님들, 돈이 없는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지나가시죠. 네, 추가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조합원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먼저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호산 2기 19에 사는 김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돈에 대해서 막 지금 머리가 아픈데 저는 좀 머리를 풀라고 저기 커뮤니티에 수영장 같은 거 그런 게 없는데 혹시 그게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호 21구역의 기본적인 설계 방향도 보면은 굉장히 커뮤니티가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많은 어떤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께서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저희가 이제 나중에 분양을 하기 전에 설계를 확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 그 조합과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은 최종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쪽 조합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요. 먼저 발언 듣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207번 계산은 김문호입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그 공사를 시작하면은 주변에 먼지나 소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딴 데서 탄지 저게 들어오면 공사를 못 해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무 답변도 안 해주셨는데 그거는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 조합원들이 들어가시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아까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수량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이런 질문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진행을 하면은 특히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죠. 민원이 많은데 어떤 공사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주변에 뭐 학교라든지 등등 여러 기관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공사하는 와중에서도 저희가 저희 롯데건설만의 어떤 기술들, 저소음 공법, 저진동 공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민원이 없도록 제가 가진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요새 또 많죠. 전기차가 많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5% 전체 세율의 5%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지금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의 2배가 되는 9.5%, 3%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죠.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혁신안이라든지 등등 그런 어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어떤 가중을 나 이 전기차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좋기 때문에. 이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2층하고 다음으로 질문이 큰 조합원님, 여기 아까 먼저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앞에 조합원님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4-1번) 형이수입니다. 제안서 책 두 권 중에요. 흰색 입찰안에 보면은 그 140페이지하고 147페이지까지 그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게 확정인가요? 44페이지에서 총회 챕터에 수록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찰안에.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는 아까 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현재 입찰 단계죠. 입찰 단계이고 저희가 제안한 그 입찰 서류 중에 여러 가지 서류 중에 계약서가 있죠. 그 계약서는 계약서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멘트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뭐 이사회라든지 대의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삼가 48 정비경입니다. 설계안을 지금 보니까요. 저희 그 타입별로 보면 39 타입하고 49 타입 중에 세대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은 타입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뭐 혁신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별도로 또 있는지 있으면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수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구 타입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나중에 조합원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임대 비율에 법정 임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설계를 한 거고요.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 내외로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인센티브를 받을래, 세대수를 더 일반 분양 세대수, 조합 분양 세대수를 더 늘리고 싶어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임대세 비율을 좀 높여야 되고 이런 법적인 어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금호 21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기 한강변에 있는 뭐 트리머지 아시죠? 거기서도 다 상도 타입이 있고요. 한남동 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기준이다. 그래서 어떤 법정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합원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497번지 김진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플러스 아이디어라는 그런 개선안이 있는데 분담금은 언제 정해지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입찰안이죠. 입찰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감정 평가를 하죠. 감정 평가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합니다. 네, 분양 신청을 하는데 현재는 입찰안 기준으로 분양 신청을 하겠죠. 당연히 관리처분을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입찰안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관리처분을 할 때 분담금이 정해질 거고요. 그 추후에 이제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주 철거 기간 때 저희 혁신안을 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혁신안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면은 또 이제 그 2주 철거 기간 때 또 뭐 정비계획 변경, 또 사업 시행인가 변경,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변경을 하죠. 또 그때 또 한번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이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분양 수익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여기 뒤에 계셨습니다. 조합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4번지의 이종섭이라고 합니다. 그 혁신안이 정비 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비 계획안 변경이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남 입구역에서 대우건설이 그 남산 고도 제한을 이제 넘는 그 층수를 이제 그 제한했다가 롯데를 그때 이기고 그래서 변경 시도했는데 용산구청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몰라라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 가능성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잘 알려주시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한남 입구역 예를 들자면 저희는 실현 가능한 당연히 설계를 좀 제시를 했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 시공사 임의대로 저희가 준비해온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일부러 질질 끌려고 저희가 설계한 아까 말씀드린 뭐 피해를 주려고 저희가 가져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서 부합하도록 저희가 한 몇 개월을 거쳐서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아마 조합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서 책자로도 이렇게 아예 더 두껍게 원한 입찰보다 더 두껍게 가져왔죠. 저희 되게 자세히 가져왔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496번지 조합원입니다.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쯤 이주를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업 단계가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뭐 2년 안에요, 3년 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입찰안으로 조합에서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최대한 이주 철거 기간을 빨리 나가는 게 모두의 바람이죠. 그래서 저희 예상 목표로는 한 3년 전후로 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 그리고 안 오신 조합원님들까지 좀 이렇게 좀 선물을 내셔가지고 빨리 좀 나가야 된다. 좀 서로 독려를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조합원님들 요청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조합원님들 궁금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롯데한테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이 혁신안이 그동안 조합원님들이 저한테 수년간 한결같은 요구는 정비 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제가 조합원님들의 뜻에 부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롯데건설이 지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롯데건설 이분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혁신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인허가를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을 제가 좀 요청드리고 자 이게 만약 실현 가능하다면 이게 회사에서 내놓는 기준 리엘 기준에 부합하느냐 이 실질적인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저한테 요청하셨습니다.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네. 답변을 지금 할까요? 네, 앞서 답변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정비계획 변경안은 실현 가능한 설계고요. 이 정비계획 변경안은 당연히 저희 롯데건설 르의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는 설계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곧 조만간 지방선거가 있죠. 그 전에 통합심의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냐? 3, 4월 안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지평부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협력업체들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통합심의가 접수가 되면 12월, 올해 12월에 사업 통합심의를 득하고 그 이후에 바로 사업시 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 즉 2주 나가기 전에 내년 상반기부터 1년, 1년 반 안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면 3년이겠죠. 3년 동안 그 2주 철거 나가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조건이 있죠. 우리 조합원님들과 신뢰 있는 단결이죠. 단결. 신뢰 없이 무슨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신뢰 없는데 누가 자기 돈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뢰 있지 않고 저희 임원님들이 바르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일단은 충분한 질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1호 안건이 시공자 선정 관련된 안건이고 그때 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설명회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총회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